자, 이 주택의 공급편입니다. 공급편. 여기서 또 한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23페이지 보십시오. 주택단지에 건설을 했습니다. 건설은 이제 주택을 짓는, 건축하는 그 과정을 말하겠죠. 각종 건설할 때 절차들과 건설할 때 촉진 대책, 건설 기준 등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건설과 동시에 이제 이 사업자들이 이 입주자들의 분양 대금,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각종 어떤 비용 충당하고 건축비에 충당하고 금융이자 납부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이 잘 돼야 사업은 실제 성공합니다. 민간 그 시행사들 때는 보시면. 그래서 이 공급할 때 보시면 참 투기가 또 많이 움직입니다. 입주자분들은 좋은 위치에 새 아파트를 딱 입주 당첨이 딱 되어지면 로또다 전매 차익이 발생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편에 보시면 온전하게 질서 있는 공급, 또 보시면 입주자분들의 투기 억제, 또 이걸 위해서 국가의 공급 정책 등이 등장을 합니다. 자, 공급 원칙을 딱 보세요. 사업 주체, 우리가 건설할 때는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받죠.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10만 이상이 되어지면 시도지사 등이고 10만 안 되면 특광시군 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입주자 모집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입주자 모집이 바로 분양입니다. 분양이고, 이것이 바로 선정이다. 분양이고, 이게 바로 공급입니다. 공급 이꼴 분양 이꼴 모집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을 하고자 할 때는요, 자, 시군구청장한테 승인받으라 보이시죠? 그래서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은 서울시한테 받지만 입주자 모집할 때는요, 구청장한테 가서 받는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요 복리시설 보이죠? 상가, 우리 앞에서 상가는 분양 신고만 한다. 신고해서 입주자 상가 입주자를 모집을 합니다. 또 하나 보시면 1번 질문 꼭 외워야 됩니다. 공공주택 사업자 보이죠? 국지토지 공공주택 사업자는요, 분양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모집 승인 안 받습니다. 그래서 LH 아파트는요, 따로 시군구청한테 승인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바로 홍보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1번 질문 꼭 외워두세요. 또 2번 보시면요, 사업 주체는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와 조명기구가 뭐냐면요, 마감자재 목록입니다. 마감자재입니다. 마감자재. 요 기본적인 마감자재는요, 분양가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요것들을 제외한 기타 부분 있죠. 뭐겠습니까? 각종 어떤 천정 에어컨, 또 그 가구,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가격을 따로 제시해서 선택을 하게 하라. 그래서 선택품으로 빼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와 조명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딴 것들은 선택품으로 빼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정 에어컨, 이것도 이 선택품이죠. 보시면 분양가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자, 또 세 번째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등등이죠. 사회적인 약자한테 모집 조건을 다르게 정해서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즉 특별 공급이라는 내용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법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공급하는 자, 즉 사업주체 시행사들의 업무가 딱 주어집니다. 요들은 크게 보시면요, 요 1번 사항은 뭐냐, 분양하기 전에 입주자 모집, 분양하기 전에 붙는 책임이고요.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요것은 입주자 모집, 분양하고 난 이후에 붙는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분양하기 전에 또 보시면 분양이 잘 되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설치하죠. 안에 호화롭게 하면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뭐냐면요, 자, 옆에 오른쪽 제일 밑에 보시면 견본주택의 건설기준, 다 법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견본주택 내부입니다. 외부 행태는 18층, 20층 채울 수 없으니까 내부에서는 마감자재와 가구는요, 사업계획 승인받은 내용과 같은 것으로 하라 되어 있죠. 이 말은요, 실제 시공할 때 발을 그 내부 가지고 이제 견본주택 꾸며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시 왼쪽에 옵니다. 본문에 딱 와보시면, 그래서 사업주체는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요, 견본주택에 쓰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또 견본주택 각 방실을 촬영한 영상물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 1번도 관련에 잘 보시면 1번에 보입니다. 국지토지 또 나오네요. 국지토지가 뭐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보시면 아까 위에 보시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공공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안 받습니다. 안 받지만요,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를 건설하면 요 목록표는 같이 제출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 아파트에 관한 목록표도 보시면 시군구의 구청장이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국지토지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은 따로 받지 않지만 견본주택을 건설하면 마감자재 목록표는 제출을 같이 하게 되어 있다. 차이점이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또 3번에 보시면 이 사업자 시행사들이 말입니다. 광고판에 보시면 쓸데없이 그죠? 뭐 지하철이 연장된다, 또 학교가 옆에 생긴다, 공원이 생긴다, 무슨 뭐 이케아가 온다, 이것이 막 그게 헛방을 많이 치죠. 표시 광고할 때 보시면은요, 막 그 허위를 많이 합니다. 이걸 막고자 표시 광고 4번까지도 보시면 공급계약, 분양계약 체결 개시일로부터 30일 안에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시 광고한 그 4번 내용대로 나중에 허위 광고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공급계약 체결 개시 시작일로부터 30일 안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같이 요 1번과 3번처럼요, 제출받았죠. 제출받으면 요 시군구청장은요,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보이시죠? 이 말은 뭡니까? 마감 자재는요, 제출은 처음에 했지만 실제 벽지를 바르고 주방 용구를 설치하는 시점은 공사 마무리하는 시점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사용 검사, 입주하기 직전에 하는 검사, 이때부터 이제 설치하는 그때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하자 담보 책임기한 마감 자재 2년 안 합니다. 그겁니다. 사용 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합니다. 제출일로부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3번 상을 보시고요. 자, 그런데 4번 상을 딱 보시면요, 제출할 때 딱 보니까 이 바닥재는 뭐 KCC 제품, 또 벽지는 뭐 LG화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용 검사 시점에 그 벽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해당 그 LG에서 벽지를 안 만들어. 어떡합니까? 그래서 풍기 현상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만 하면 돼. 이 사실을 입주 예정자한테 알리기만 합니다. 동의받는다. 그러면요, 나중에 동의를 받게 되면 계약 불이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지만 하지, 이거 동의받을 필요는 없다. 같은 질 이상을 설치하고 통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업주체들한테 분양하기 전에 붙는 책임이다. 이 염지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2번 보시면 분양하고 난 이후에 붙는 또 책임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보니까요, 저당권 등 설정을 하지 마라 라는 부분이 있죠. 일단은 토지하고 보시면, 토지하고 또 기타 건물들은요, 일단 원래 사업소재 시행사 소유입니다. 시행사가 먼저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또 토지를 매입 계약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입주 예정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지분도 주고 이제 주택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건물 분양을 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해줍니다.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 그 사이에 보시면 사업주체 자기들 시행사 앞으로 등기가 토지 소유권 등기 다 돼 있죠. 돼 있으니까 이 입주자 모집은 딱 하고 났다. 이미 계약금 들어오고 중도금이 들어오는 시점에도 계속 보면 땅 주인은요, 아파트 땅 주인은 시행사입니다. 시행사. 이들이 그것을 딴 데 돈을 또 융통하기 위해서 맡기고 돈을 빌리거나 또 팔아먹을 수 있어. 이걸 막아야 돼. 이걸 막기 위해서 보시면, 자, 사업주체는요, 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분양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 분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한 날. 이게 뭡니까? 이게 보시면 미리 통지해준 입주 가능일 말합니다. 입주 가능일. 이게 뭐냐면 잔금 지급을 해야, 잔금 지급해야 입주할 수 있게 열쇠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잔금날 잔금 지급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날 이후 60일까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밑에 있는 이 행위 못한다. 그래서 각종 어떤 담보물건, 전세권 등등 또 등기되는 권리 설정하면 안 되겠죠. 또 처분한다, 팔아먹는다, 이것도 일체 다 금지한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자, 그래서 보시면 팔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외부에 공시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부기 등기에서 공시합니다.
자, 사업자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해당 그 주택이나 또 대지에 대해서 제한 물건을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기 등기를 딱 해줍니다. 해도요.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이 경우는 이 할 필요 없다랍니다. 뭐냐면 대지 일대 보시면 공공사업자 소유 시행사업은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보시고요. 또 2번 보시면 주택일대입니다. 자, 주택일대 보시면 입주자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적이 없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미분양이 되었어. 미분양이 되었어. 미분양이 딱 되었으면요, 어떡합니까? 사업자가 계속 안고 갑니다. 이때는 보시면 이제 이거 말소하고 신탁해서 돈은 좀 융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 알리는데, 만약에 요 부기등기해서 알림에 불구하고도 타등기했어. 그러면은요, 일체 다 무효다라고 하는 법적인 효력을 부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기등기 언제나 시기입니다. 시기. 건설 대지는 처음부터 소유권을 매입해서 와야 됩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할 때부터 요 부기등기 했었다고 와야 됩니다. 주택은요, 나중에 완성이 딱 되어지면 사업주체 시행사업으로 소유권 보존 치고 나서 이전 등기 넘어옵니다. 이 소유권, 주택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주택건물도 같은 내용의 부기등기 설정을 딱 해놓으면 그 위에 팔아먹었다 처분했다 다 무효가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관로 2번이 참 중요합니다. 제일 뒤가 보이죠? 실제는 보시면 타등기 다 설정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뭐냐면요, 중도금 담보대출, 그 담보대출 할 때 은행에서 요거 지우고 타등기 다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택 구입자금 일부 융자, 이게 뭐겠습니까? 중도금 담보대출입니다. 이걸 위해서는요, 타등기, 요 등기 말소하고 타등기하게 해줍니다. 자, 또 우리 사업자가 파산이 되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멈춥니까? 아니죠. 그때는 누굽니까? 입주 시공 보증자 또 파산되었다. 그러면 입주 예정자 대표이가 공사를 합니다. 이때 공사비용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파산되어 사업자가 바뀌었다, 변경되었다. 이때 공사비용 충당을 위해서 타등기 이야기해준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딱 해주세요. 그리고 앞 페이지를 또 다시 살짝 넘어가 보시면은요, 오른편 제일 밑에 보시면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평면도 시방서를 비치해 갖추어둔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보시면 이 분양을 하고 난 이후에 붙는 책임입니다. 자, 밑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입주까지 했어. 입주까지. 우리 입주 예정자분들이 입주해서 등기 다 쳤습니다. 사용검사 받고 등기 치고 입주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 살고 있는데 무단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 땅 주인이 딱 등장하면서 난 이 땅을 안 팔았다. 또 소유권 이전 내가 한 게 없다. 명의 신탁자가 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전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통해서 법원에서 회복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 소유자 분들이 보시면 그 토지 소유권 회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 파신 분이 내가 판 게 아니다, 이거죠. 참 난처합니다. 그러면요, 주택건물 소유자 분들은 설득을 해서 다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딱 보니까 지금 주장하는 그 회복되어진 그 땅이 5%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당하게 주택건물 소유자분들은 자, 이 땅을 나한테 팔아라. 매도 청구죠. 강제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매도 청구 뜨면 감정가 아닙니다. 그냥 시가죠. 시가로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랍니다. 시가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로. 자, 이때 보시면 의사표시만 송달만 해버리면 바로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의사표시는요, 회복되었다는 이때부터 2년 안에 송달만 하면 바로 소유권이 넘어온다. 5%가 채 안 되면 이런 부분 체크하십시오. 또 이것을 소송을 통해서 할 때 대표자 선정합니다. 이때 전체 구분 소유자들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대표자를 뽑아서 소송을 할 수 있다. 또 이때 모든 발생한 비용 있죠. 비용은 전부 다 원시행사 사업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사업자가 만약에 파산이 되었어. 그러면 시공 보증자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사업 주체, 즉 공급자, 시행사한테 붙는 분양하기 전과 분양하고 난 이후와 입주시킨 이후에 붙는 책임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이 또 투기 참 많이 해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